이번 시간은요, 교재 151페이지예요. 부동산 시장입니다. 시장은 한 문제가 늘 나오고요. 가끔씩 두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시장 보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보게 되면요.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의 의의가 되고요. 두 번째는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입니다. 세 번째가 효율적 시장입니다. 여기까지가 교재 내용이고요. 계속 지난과정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심화과정, 5, 6, 5월달은 심화과정이니까 책에 없는 내용인데요. 네 번째, 시장의 단기, 장기 균형입니다. 여기까지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출제 패턴은요. 특성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나왔다. 14번 나왔어요.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기능은 딸랑 2번 나왔습니다. 효율적 시장 이론 문제가 7번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효율적 시장은 계산 문제 있죠. 정보가치 관한 계산 문제가 3번 나왔어요. 합치니까 10번이죠.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특성과 효율적 시장 이 두 가지가 포인트가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따로 마지막에 공부할 시장의 단기, 장기 균형은요. 학교는 어디서 공부를 하느냐. 아마 처음 공부하실 거예요. 준지대라는 개념이 나요. 준지대. 얘가 가장 최근에 2번 출제되었거든요. 준지대이기 때문에 항상 단기, 장기 이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요것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또 추가적으로 단기, 장기 균형이 어디에서 정책이었어요. 정책에서 용도 지역지구제 있죠. 지역지구제의 내용이 바로 예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다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깊이를 쌓아야 됩니다. 먼저 의의부터 봐요. 부동산 의의는 출제가 쉽지가 않지만은요. 부동산 시장은 한마디로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러면 불완전 시장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기준이 되는 시장이 바로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여기서 완전 경쟁 시장은 가장 기준적 시장이고요. 가장 이상적 시장이고 가장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항상 예를 비교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한 장을 넘기시면 152페이지 나와요. 시장 형태가 완전 시장과 불완전 시장인데요. 그래 1번 보니까 가장 기준적인 완전 경쟁 시장은 동그라미 2번 내려가세요. 성립, 조건 4가지 다 암기시켜드렸는데 동자, 다정 기억나시죠? 동자, 다정. 동자, 다정 4가지를 모두 갖춰야 됩니다. 동, 상품의 동질성입니다. 자, 자유로운 진입과 퇴근. 다 다수의 소유자와 공급자입니다. 정보의 완전성이죠.
자, 동자, 다정 이상 네 가지를 모두 갖추면 완전 시장이 되고요. 그러면 부동산을 비교하면요. 부동산은 그 특성이 부부 연계 아시죠? 따라서 개별성 때문에 결코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맞지가 않습니다. 부동산은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몇 억씩 하니까 고가성입니다. 부동산은 무수히 많은 소유자와 공급자가 존재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다소가 아니고 소수의 소유자와 공급자가 존재합니다. 이것도 맞지가 않고요. 또 완전한 정보 결코 될 수가 없죠. 부동산은 바로 불투명한 정보가 돼요. 따라서 이상 네 가지가 모두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강한 형태의 불안전 시장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럼 교재는요. 오른쪽 페이지 목차 2번 내려가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인데 자, 특성은 1번은 X되어 있죠. 시장 개념 굳이 읽을 필요가 없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목차 2번 시장의 유형 얘도 X되어 있죠. 그래서 시험과 무관합니다. 3번 부동산 시장 특성 항목이 총 8개 나오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14번 나왔어요. 엄청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이렇게 볼게요. 결국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부동산 특성 때문이죠. 부부 연계에 있잖아요. 부동산 특성 때문에 시장의 특징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특성을 하나씩 열어볼게요. 첫 번째, 부동성입니다. 다음에 부정성입니다. 다음에 영속성. 다음에 개별성이요. 하나만 더 추가해요. 고가성 넣을게요. 여기까지를 연결해 봅니다. 첫 번째, 부동산 특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불안전 시장이 돼요. 또 부동산 특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바로 국지적 시장입니다. 즉 지역적 시장이 되고요. 이를 똑같은 말로 부분 시장 이렇게 불러요. 얘는 다른 말로 시장의 세분화를 말해요. 예를 들면 서울 경우에 강북과 강남이 같은 평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지역마다 가격 차이가 있죠. 얘가 바로 지역적으로 가격이 세분화된대요. 즉 국지적 시장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돼요. 부동산은 지역별로, 초과 수요 또는 초과 공급입니다.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요즘은도 출제가 되었고요. 지역별로 초과 수요 공급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요. 바로 세종시 있죠. 재료가 오래 갑니다. 세종시는요. 이 세종시 지역이 행정도시 때문에 계속 인구가요. 증가하고 계속 인구가 증가합니다. 몇 달 이전 계속 인구 증가율 1등입니다. 엄청 늘어납니다. 뭐죠? 지역별로 인구가 계속 증가하잖아요. 인구가 계속 증가하니까 아파트 계속 지어요. 집값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초과 수요 공급이 존재한다. 무엇 때문에? 부동성 때문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 때문에 추상적 시장입니다. 즉 일정한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부동산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점포를 차려놓고 진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소가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특히 외부 효과 인형을 특히 많이 받습니다. 예컨대 대상 토지가 절대 못 움직이는데 인접한 토지가 전철 여기 됐으니까 지역이 시장이 너무 좋아진다. 정의 외부 효과. 정반대로 교도소가 생기면 시장이 나빠지겠죠. 부의 외부 효과다. 그래서 외부 영향을 특히 많이 받게 됩니다. 이집 모두가 부동산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정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특히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합니다. 여기서 공급이 문제가 돼요. 지난 시간 공부했잖아요. 공급은요. 단기이면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죠. 토지건 건물이건 단기는 항상 공급이 둔감하다. 비탄력적 공급. 이것 때문에 공급 조절이 어렵게 됩니다. 부정성입니다. 부정성 특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바로 수요자 경쟁 시장입니다. 수요자 경쟁 시장이다. 그래프를 볼까요? 부정성은 공급이 수직입니까? 수평입니까? 수직이죠. 공급이 수직이다. 여기서 수요가 있어요. 공급이 수직이니까 서울의 강남 떠올리자. 자꾸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것만큼 가격은 자꾸 올라가잖아요. 무슨 경쟁? 수요자 경쟁. 인구가 감소하면요. 이렇게 수요가 감소된 만큼 가격은 하락하잖아요. 무엇이 움직이더라? 수요가 움직인다. 수요자 경쟁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부정성 때문에 토지가 절대 부족하죠. 그래서 바로 공익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법적 규제, 법적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법적 제한을 많이 받다. 요즘 워낙 법적 규제가 심하니까 시장이 자꾸 침체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이것이 모두가 부정성 때문입니다. 다음에 영속성 특성 때문에 얘는 바로 시간의 흐름이죠. 이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특히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영속성 또는 내구성 때문이죠. 다음에 개별성 특성 때문에 모든 거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정보를 공개하기를 꺼려합니다. 정보의 비공개성입니다. 개별성 때문에 물건이 표준화가 어렵죠. 비표준화성입니다. 또한 개별성 때문에 유통체계가 조직화 못되었다. 비조직성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BBB라는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BBB가 되고요. 다음에 고가성입니다. 몇 억씩 하니까요. 부동산 시장은 특히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여기서 자금의 유용성이란 바로 은행의 융자 또는 대출을 말해요. 대출이 꼭 필요합니다. 요즘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하죠. 예를 들면 뭐 LTV다, 뭐 DTI다, 신DTI다, DSR이다. 규제가 엄청 심합니다. 그만큼 시장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고가성 때문에 바로 매매 기간의 장기성입니다.
즉 몇 억씩 하기 때문에 사는 것도 몇 년 모아야 되고요. 파는 것도 몇 개월 걸리잖아요. 바로 고가성 때문이에요. 또 고가성 때문에 진입과 퇴거가 어려워요. 진입과 퇴거는 어렵다. 다른 말로 진입 장벽이 높아요. 모두가 고가성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바로 자연적 특성, 부부 연계, 고가성 이런 이유 때문에 시장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상세히 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는요. 156페이지까지죠. 설명 모두 드렸고요. 이어서 157페이지 넘어가죠. 157페이지 보시면 4번요. 부동산 시장 기능인데 얘는요. 암기했죠. 어떻게 암기했다? 자고가 정량이죠. 자, 1번 자원 배분 기능, 교환 기능, 가격 창조 기능. 다음 페이지 정량, 정보 제공, 양과 질의 조정 기능 5가지가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60페이지 보시면 3번 효율적 시장. 효율적 시장은요. 이론 문제 7번, 계산 문제 3번, 총 10번 나왔기 때문에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면 효율적 시장은 개념이 뭐냐? 특히 부동산은요. 정보에 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발표되자마자 지체 없이 즉각 가치 반영이 됩니다. 자, 정보가 지체 없이 즉각 가치에 반영되는 것이 바로 효율적 시장입니다. 여기까지가 의의가 되고요. 따라서 걸어 1번 효율적 시장 개념 보시면요.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시장의 효율성이 있죠. 여기서 두 번째 줄 보니까 그리고부터 밑줄되어 있죠.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 내려가세요. 유형이 크게 3가지인데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1번 약성 효율적 시장, 2번 준강성, 다음 페이지 3번 강성 효율적 시장인데요. 이 3가지를 모아놓은 게 표가 나와요. 이 표를요 좀 더 상세히 반복해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자, 먼저 시장 형태부터 볼까요? 방금 봤듯이 약성 효율적 시장, 다음에 준강성, 강성 3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먼저 반영되는 정보를 본다면 첫 번째, 약성 효율적 시장은 오로지 과거 정보죠. 과거 정보가 즉각 가치 반영이 되었다. 바로 약성시장입니다. 반면에 준강성시장은 과거를 포함해서 현재 정보를 말해요. 현재 정보가 즉각 가치 반영이 되었다. 준강성 시장이 되고요. 반면에 강성시장은 과거 포함, 현재 포함, 미래까지 모두 포함이 돼요. 얘가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러면 과거 정보나 현재 정보는요. 이미 정보가 알려진 거잖아요.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공표된 정보라고 불러요. 반면에 미래 정보는 알 수가 없죠. 알려지지 않은 정보다. 다른 말로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돼요. 이를 다른 말로 주로 어느 대기업, 회사에
내부 정보 있죠. 내부 정보는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말해요. 결국 강성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얘가 다른 말로 완전한 정보가 돼. 이것이 반영된 것이 바로 완전 경쟁시장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완전 경쟁시장에 가장 부합되는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러나 불완전 시장은요, 결코 정보가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얘는 될 수가 없고요. 여기까지만 말이에요. 이상 두 가지가 바로 불완전 경쟁시장입니다. 바로 부동산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디까지? 준강성까지의 시장을 가리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비교하시고요. 다음에 분석 방법입니다. 약성시장은 과거 정보니까 과거 정보를 분석하자 바로 기술적 분석이 되고, 준강성시장은 현재 정보죠. 현재 정보를 분석하자 기본적 분석입니다. 다음에 강성시장은 모든 정보를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분석이 전혀 필요가 없는 시장입니다. 다음에 정보병입니다. 정보병은요, 강성시장은 모든 정보를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으면요, 정보병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정보병이 아예 필요가 없는 시장입니다. 반면에 불안전 시장, 부동산 시장은 여기서 정보가 불투명하죠. 그러니까 불투명하면 정보 활동 필요하고요. 얘들은 정보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지문에서요, 부동산 시장에서 이렇게 정보병이 필요하다. 요 이유 있죠. 요 이유. 필요한 이유가 뭐 때문에? 한마디로 그 이유는 왜냐하면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정보병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에 정상인입니다. 정상인은 세 가지가 모두가 정상인을 얻을 수가 있죠.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다음에 가장 출제가 잘 되고 있는 초과이온입니다. 초과이온. 초과이온하게 되면 세 가지는 원칙적으로 초과이온은 X,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얘가 가장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배가 있죠. 예배적으로 초가 이윤하게 되면 X가 돼요. 다시 말하면 약성시장은 과거 정보를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특정 소수가 현재 미래 정보를 미리 알고 있대요. 따라서 과거뿐만 아니고 현재 정보는 미래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다음에 준강성시장은 현재까지 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특정 소수가 미래를 미리 알고 있대요. 미래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강성시장은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떤 경우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시험은요, 가장 출제가 많이 되었다. 바로 초과이윤을 원칙적으로 얻을 수가 없다.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늘 나옵니다. 다음에 어떻게 분석합니까? 이 분석 방법이 있죠. 얘도 출제가 잘 되고 있고요. 다음에는 시장에 따라서 완전 경쟁시장은 강성에 가장 부합되고요.
부동산은 어디까지? 준강성까지 시장이다. 여기까지 흐름을 잘 아시면 돼요. 여기까지 효율적 시장 형태를 모두 비교 정리했습니다. 그럼 교재는요. 오른쪽 페이지 163페이지 봅니다. 바로 목차 2번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할당 시장 볼까요? 자, 여기서 할당 효율적 시장은 출제는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의의는 꼭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계산 문제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바로 정보가치 구하시오. 정보가치 구하는 계산 문제. 참고로 정보가치 구하는 계산 문제가 가장 최근에 언제 나왔다? 25회요. 25회. 그러면 6, 7, 8 세 번 건너뛰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내년 가시권입니다. 충분히 준비하시고 나왔다 득점하셔야 됩니다. 때가 됐다는 말입니다. 먼저 의부터 봐요. 할당 시장은 의는 무조건 초과이윤이죠.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입니다. 자,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 없으면 할당 효율적이 되고요. 정반대로요. 초과이 있다, 있는 시장은 비할당이 됩니다. 초과이 없다, 할당이 되고 있다 하면요. 비할당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간단한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초과이 없다는 것은 예를 들면 투자안 A와 B와 C 세 가지 투자안이 있습니다. 만약 A에 투자하면 예상 수익은 10% 수익이 예상이 되고요. B도 10%다. C도 10%다. 수익이 똑같잖아요. 이럴 때는요. 어디에 투자해도 무방하잖아요. 자원이 고르게 할당, 고르게 배분됩니다. 이럴 때는요. 수익이 똑같으니까 초과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럴 때 어디에 투자도 무방하다. 자원이 고르게 할당되니까 이것이 바로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따라서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 할당 효율적입니다. 예를 바꿨어요. 만약 A에 투자하면 예상 수익은 20%예요. B는 10%다. C도 10%다. 셋 중에 A, B, C 어디 투자하죠? 누구든지 A에 투자하죠. 왜? 가장 크게 먹으니까. 이 말은요. 자원이 고르게 할당될 수가 없고 한쪽에 자기면 전부 다 쏠려버립니다. 이럴 때는 여기에 초과이윤이 존재하죠. 이럴 때 초과이윤이 있다. 있으니까 한쪽에 쏠려버립니다. 이러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다. 비할당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 할당이 되고 초과이윤이 있는 시장 비할당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서요.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승립하는 것은 할당일 때 비할당일 때 비할당일 때 부동산 투기가 성립합니다. 여기까지만 연결하시면 돼요. 두 번째, 초과이윤이 없다는 것은 똑같은 말로 정보비용과 정보가치가 똑같은 시장입니다. 정보비용 이꼴 정보가치가 돼요. 이러면 초과이윤이 없다는 말인데요. 이런 경우도 표를 통해서 한 번 더 비교합니다.
그러면 앞에서요. 시장 형태가 크게 두 가지죠.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시장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 그리고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얘가 바로 부동산이고요. 이제부터 비교하면 정보비용과 정보가치인데요. 정보비용 그리고 정보가치가 돼요. 다음에 초과 이윤 따져보고요. 다음에 부동산 투기를 따져보고요. 다음에 시장의 할당 효율성입니다. 그러면 먼저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가 완전한 정보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으면 정보비용 0이 되고 초과 정보가치도 0이 됩니다. 그러면 등식이 성립이 돼요. 즉 초과 이윤이 없다. 없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초과이 없으면 투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초과이 없으면요. 할당이다 비할당이다? 할당이 됩니다. 자, 결론 나왔죠.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초과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할당 효율적이다. 결론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불완전 시장은 앞에서 정보가 불투명하잖아요.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보비용 들어간다고 했어요. 들어가니까 여기서 정보비용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외곽지 개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보비용 500만 원 들어갔대요. 이렇게 정보를 얻어서 자 얼마에 팔았다? 2천만 원에 팔았대요. 크게 먹었네요. 등식이 성립될 수가 없다. 얼마 더 먹었습니까? 1,500이죠. 초과는 있다 없다? 있다. 투기한다 안 한다? 한다. 초과는 있으면요. 할당이 된다. 비할당이다? 비할당입니다. 얘가 지금의 현실이고요.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이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아주 유능해요. 그런데 이 정보가 공개가 되었어요. 얻은 것도 500밖에 못 먹었다. 이러면 등식이 성립이 된다. 성립되면 초과이 없다는 말입니다. 초과이 없잖아요. 투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초과이 없으면 할당이다 비할당이다? 할당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불완전 시장은요. 초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둘 다 가능하죠. 다른 말로 할당이 될 수 있고 할당이 안 될 수도 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만 비교하시면 돼요. 자, 이만큼의 정보가 뭐 할당 효율성의 개념, 의의를 모두 보았습니다. 그러면 2장 넘어가죠. 166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죠. 164페이지 보시면 걸어 4번요. 부동산 가치와 정보비용. 얘가 바로 계산 문제인데요. 계산 문제. 메모 박스 계산 문제 있죠. 가장 최근에 나왔죠. 언제? 25회. 25회. 얘가 지난 과정 풀었기 때문에요. 자, 같은 문제를 풀 수가 없고요. 오늘 지문 프린트 보시면요. 마지막 문제 봅니다. 문제 5번입니다. 5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5번요. 1년 후 인근 지역에 혁신도시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다음의 조건이면 얼마 가격으로 이 토지를 매매가 가능하면 매매 가능 가격 묻죠. 다음에 정보가치가 얼마인가. 매매 가능 가격과 정보가치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박스 잘해볼까요? 1년 후에 혁신도시가 들어설 확률은 50%다. 확률이 반반이죠. 반반. 두 번째, 혁신도시가 들어서면
토지 가격은 4억 6천만 원 되고 안 들어서면요 3억 4천5백만 원 된대요. 세 번째,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15%이다. 까지 문제 보고요. 두 개 묻죠. 매매 가능 가격, 즉 시장 가격과 그다음에 정보 가치 묻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제 봅니다. 자, 문제를 푸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현재 가치 먼저 구하고요. 두 번째가 정보 가치 구하죠. 여기서 현재 가치와 똑같은 말이 바로 이꼴 매매 가능한 매매 가능 가격입니다. 방금 문제 보았듯이 혁신도시가 들어서면 4억 6천, 안 들어서면 3억 4천5백이래요. 얘가 언제 가치죠? 1년 후의 가치, 즉 미래 가치를 말이에요. 다음에 확률이 50%, 50% 반반이죠. 그래서 확률이 반반이더라. 자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자료가 1년 후의 자료죠. 이것을 뭘 구하시오? 현재 가치 구하시오. 즉 현가화 시켜라. 포인트는요. 현가화하는 방법입니다. 현가할 때 공식 아시죠? 일시불의 현가계수 해서 1 플러스 R에 N성분의 1. 이 공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1번 포인트는 현가화 시키자. 이 공식만 떠올리고 적용하면 돼요. 얘가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요. 정보 가치는 확실 빼기 불확실이죠. 그래서 확실할 때 부동산 가치에서 불확실할 때 가치를 빼주면 돼요. 확실 빼기 불확실. 이것만 적용하시면 돼요. 각각의 포인트입니다. 이런 점을 떠올리셔서 지금부터 문제를 분석합니다. 자, 문제 봤더니 어떤 땅이 있어요. 이 땅이 1년 후에는 혁신도시가 들어선대요. 만약 혁신도시가 들어선다면 땅값 얼마? 4억 6천이죠. 들어서지 않는다면 땅값 3억 4천5백만입니다. 확률은 50%, 50% 곱하기 0.5 곱하기 0.5가 돼요. 따라서 여기까지가 얘를 말이에요. 얘가 모두가 1년 후 자료니까 현가화시키죠. 현재 가치 구하는 겁니다. 현가 공식이 있죠. 요거. 그러면 기간은 1년 후죠. 해서 N성 기간 1년 되고요. 할인율 또는 요구수율이 몇 프로죠? 15%. 0.15가 돼요. 요거 정리하면요. 1.15분의 1이 됩니다. 이걸로 현가화 시켜주면 돼요. 따라서 현가화 시키자. 1.15분의 1. 이렇게 현가화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위에 것 계산하면요. 2억이 나오고요. 얘는요. 1억 5천 나옵니다. 모두 합치면 전체 현재 가치죠. 3억 5천만입니다. 따라서 매매 가능한 가격 현재 가치는요. 3억 5천만 원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정답 나왔고 3억 5천입니다.
다음에 정보 가치는요. 확실 빼기 불확실인데 앞에서 구한 3억 5천이 있죠. 얘가 확률이 반반이죠. 반반. 확률이 반반이 바로 불확실할 때는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옵니다. 확률이 반반이다. 얼마? 3억 5천입니다. 그럼 여기서요. 확실할 때를 구하면 되겠네요. 확실하다가 혁신도시가 100% 확실히 들어선대요. 100% 확실하면요. 확률이 달라지겠네요. 얘가 100%가 되고 얘는 0이 되고요. 그럼 또 답이 달라지죠. 이것을 100% 그럼 1이잖아요. 현가화 시키니까 4억이 나오고요. 0은 곱하나마나 0이 되고요. 모두 더하니까 얼마? 4억입니다. 따라서 확실할 때 가치가 4억이 나왔고요. 이걸 뺀 차이가 정보 가치가 돼요. 따라서 정보 가치가 얼마? 5천만입니다. 해서 정답 3억 5천과 5천 구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원래 만약 나온다면 역시 정보 가치를 물어요. 정보 가치 문제 가장 최근 시험이 25회 때 나왔고요. 이제 좀 떠냈거든요. 지금부터 가시권입니다.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 교재는 164페이지인데요. 시장 내용은 끝이 났지만 별도로 이제 남은 목차 있죠. 네 번째 시장의 단기, 장기 균형입니다. 이 흐름은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